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점 코치입니다. 자, 이제 삼성전자가 최근에 이제 9거래일 연속 지금 하락을 하고 있죠. 이제 외인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시장을 팔기 바쁘고, 특히 이 지난 전쟁 발악제로 만든 이 저점 라인 대에 머무르다 보니까 이제 이탈을 하면서 뭐 더 빠지지 않을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제 고점 대비 좀 하락이 나왔으니까 이제 이 매수를 좀 노려봐야 하나 이런 고민을 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삼성전자 이 차트 분석을 좀 해보고, 결국 이 시장의 방향에 따라가는 게 삼성전자인데 시장에 대한 이 이야기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료는 아래에 있는 좋아요 하나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이 1초가 저에게는 영상을 찍는데 정말 큰 힘이 되니까 지금 바로 아래에 있는 엄지척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삼성전자 여전히 이 시장 대비 강하고 전환 가능성이 현재는 저는 크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 이 조정의 막바지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곧 상승세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상승이라고 댓글도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댓글을 많이 달아주셔야지 유튜브 알고리즘이 제 영상을 좀 여기저기 뿌려줘가지고 그래 이 삼성전자도 좀 하반 경직을 만들고 반등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바로 시작할게요. 자, 저는 일단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면 좀 지지라고 보고 있어요. 지지. 예. 그러니까 오늘의 이 시가가 뭐 마이너스 4%가 넘게 하락을 했는데, 그러니까 오늘의 개파락도 페이크성 하락이다. 자, 깨지려고 하면은 사실상 이 시가부터 이 중요한 저점 라인 때이기 때문에 시가부터 깨지는 게 좋죠. 하락을 만들려면. 그게 좀 일반적인 하락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자리에서 뭐 이런 갭상승 돌파, 상승 시에는 그죠? 이탈 시에는 이 확실한 개파락 돌파를 보여주면서 투매를 만드는 게 일반적인데 시가부터 지지를 만들더라. 아니 미장이 지금 이렇게 역배열이고 하락폭이 큰데 그게 가능한 이야기냐? 이렇게 이제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글로벌 시장을 봤을 때 이 시장을 이끄는 주체입니다. 즉 대장이라는 거예요. 대장. 과거의 경우에만 미장을 따라가면서 이 후행을 했지만 최근에는 나름 이 선행을 합니다. 선행을. 이 상승 시기에도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지수가 이 글로벌 상승률도 1위였잖아요. 그죠? 물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더 빠지고 뭐 변동성도 크긴 하지만 근데 여러분 이 대장주 다들 거래해 보셨죠? 대장주. 이 대장주들의 특징이 뭡니까? 시장에 대한 전환기가 오면 어떤 게 가장 빨라요? 대장주가 가장 빠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이 글로벌 시장에 대한 이 대장주에 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 지수의 대장을 이 삼성전자가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이거는 지금 이 구간이 왜 지지로 작용을 할지 미국 시장의 지수 흐름을 예측을 봐도 지금은 우리가 이 공포에 떨기보다는 오히려 이 매수를 노려야 되는 자리라고 명확히 나오는데 보자고요. 자, 일단 이란 발악제가 나왔었던 게 이 3월 9일 봉입니다. 그래서 이 200일선을 기준으로 엄청나게 급반등이 나왔죠. 그죠? 그때가 이제 3월 9일 봉이면 뭐 이날이겠네요. 그죠? 이날 급 반등으로 진행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장은 4거래일 빠졌지만 얘는 올랐죠. 이게 대장주에 대한 역할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뒤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서는 공기화가 되면서 같이 하락을 하긴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뭐 미장을 원래 이 7,000포인트 때부터 싼고를 이야기하고 하락을 이야기했고 이 200일선 기준으로는 변곡이기 때문에 추가 하락이 열렸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사람이에요. 그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건데 그렇다고 이 미장에 대한 하락이 이 도명태로 지금 움직이는 건데 쭉 빠지냐?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큰 박스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했던 거예요. 현재 구간에서 지지가 될 수 있는 강한 포인트는 과거의 이 상승 구간을 봤을 때 어디냐면은 딱 요 구간이죠. 지금 이 지지점들. 6,200포인트 초반대나 이 6,350포인트 라인대. 근데 지금 이 1번 6,350포인트 라인대가 이번에 투매로 해서 찍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반등을 만드는 거죠. 그런데 물론 여기서 또 반등이 나오고 지금 보시다시피 이 평선에 대한 역배열, 정확하게 역배열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또 저항을 맞고 밀릴 수도 있죠. 한 박스 아래로.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보통 우리가 이제 상승하는 주가를 보면 그러니까 정배열인 주가를 보면 이런 식으로 주가가 타고 오르면서 슈팅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역배열은 뭡니까? 이 반대에 대한 경우인데 역배열일 때도 이 이평선 저항을 받으면서 처음에 21 이동평균선의 저항, 11 이동평균선의 저항, 5일 이동평균선의 저항 상방 슈팅이 반대로 5일선에서 하락 슈팅으로 나오는 거예요. 과열인 종목에서 5일선 상방 슈팅이 나면 급락이 떨어지죠. 반대는 뭡니까? 5일선 저항으로 하락 슈팅이 나와도 급 반등이다. 그러니까 이 단기 동평균선에 대해서 이격과다가 발생이 되면 거기에 대한 반등이 진행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 한 박스가 더 빠진다 하더라도 이 현재의 마지막 투매 구간은 우리가 이 매도를 공포에 쫓아갈 때가 아니라 매수에 대한 조건을 노려볼 때다.
그 구간 대장인 삼성전자는 간단하죠. 정말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 전쟁이 발생됐던 이 음봉대를 이탈하지 않고 그냥 반등이 나오는 경우예요. 만약 한 번에 더 추가 하락이 나오더라도 이런 갭 라인 때 있죠. 이런 음봉 라인 때. 이 수급 라인 대를 이탈하기는 힘들다. 즉 이 라인 때부터는 우리가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진행을 한다고 하면 이 조정은 견딜 수 있는 조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선 미장이 야금야금 밀린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구간에서 삼성전자는 오늘처럼 개파락이 나와도 빠르게 회복을 하고 빠져도 회복을 하고 그러니까 이날에 대한 이 양봉들 있죠. 매수 주체들. 그러니까 괜히 매수를 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어떤 흐름이 나오냐면 제가 시나리오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삼성전자는 이 5일선을 타고 올라갈 때, 그러니까 10만 원 라인대에서부터 이제 매수에 대한 말씀 드리면서 보시면은 맥점 고치만의 이 매집선으로 해가지고 이 10만 원 라인대부터 제가 매수를 말씀드렸던 거예요. 삼성전자는 여기 가격이 앞으로 오지 않을 거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중기적 시세를 만들면서 지금 타고 올라갔던 건데. 근데 이때는 이 개인들의 수급과 이 시장의 상황들을 보면서 이 5일선이 깨질 땐 조심을 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던 게 A, B, C 파동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A, B, C 파. 그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A, B, C 파는 이 C 파가 이 공포 파동이기 때문에 이 저점을 깨는 파동으로 발생이 돼요. 공포를 만들고 나서 이 C파의 특징은 급반등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죠. 지금 A, B, 뭐 C파에 대한 가능성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악의 경우에 뭐 이 구간까지 올 수도 있죠. 여러분들 배제할 수는 없어요. 완전히. 그런데 이 C파라는 게 꼭 이 저점을 깨면서 나오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이 하락 C파도 이 직전 저점 라인대에서 이 횡보를 하면서 마무리가 되기도 해요. 근데 삼성전자가 지금 이와 같은 이 지지가 나오는 이 흐름이 지금 이 횡보를 하면서 좀 전환을 할 수 있는 이 1번에 대한 시나리오에 더 가깝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말씀드린 이 C파 만약에 저점을 깨는 C파로 발생이 된다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유가 안 볼 수가 없죠. 지금 유가. 자, 제가 이 크루드 오일을 설명을 하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오일 자체는 파생해 보신 분들 선물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건데 타 종목보다 엄청나게 관성이 셉니다. 그래서 한쪽 방향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쪽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치고 가는 이 관성에 대한 성질이 세요. 그래서 제가 이때는 유가가 상승할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상승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평 지지를 하면서 그리고 이 100달러가 지금 현재 넘어갔죠. 근데 이 100달러가 넘어가는 위치에서는 지금 이 유가에 대한 하락을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시장에 대한 반등이 진행이 된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과거 가장 가까운 예로 이 우크라이나와 이 러시아 사태를 좀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이때도 이 전쟁발 이슈가 발생이 되면서 유가가 엄청나게 폭등을 했어요. 근데 유가가 한번 이렇게 꺾이는 흐름이 나왔지만 이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건 똑같아요. 유가는 관성의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 고점에 대한 테스트를 해줘야지 그래야지 꺾인다고. 그리고 나서 이 시간이 걸리면서 전쟁에 대한 부분이 좀 더 장기화가 되는 흐름이 나오면서 120달러까지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하고 그리고 나서 유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와 형태가 같다. 지금도 좀 더 이제 각도가 세긴 한 건데 다시 한번 이런 고점에 대한 테스트를 할 수 있죠. 이게 뭡니까? 아까 말한 C파가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다고 이게 뚫고 올라가냐? 그게 아닙니다. 공포를 주는 파동으로는 형성이 될 수 있는데 그때 이제 이 시장에 대한 저점이 날 확률이 매우 크다. 지금 이 시장 이 전쟁이라는 악재가 그렇게 길게 가진 않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패턴적으로도 보시면 자, 일본 시나리오로 가면 약간 이런 수렴을 할 거예요. 그죠? 전쟁으로 만드는 악재의 수렴, 하방 경직, 수렴에 대한 돌파가 나오면서 이 트럼프 뭐 타코성 발언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 강 전환을 할 수 있는 그 시나리오를 현재는 생각을 하고 있다. 현재 이 삼성전자는 우리가 이 도망갈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그런 자리가 온다면 오히려 이 극저점이 될 확률이 크다는 거죠. 자, 제가 보는 맥점 차트에서는 좀 더 그 명확한 흐름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보여드렸지만 이 삼성전자를 이 10만 원 라인에서 매집선에서 매집을 했다. 맥점 고치만의 차트로. 이때예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급상승 뒤에 이 급락이 발생했는데 깨지기는커녕 반등이 나오고 조정이 나오더니 이 시간 조정으로 해결이 된 거죠. 그러면서 대시세가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앞전 1차 상승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밴드에 터치를 하고 나서 강반등. 그죠? 다시 유지하고 강반등. 자, 그런데 이번에 다시 한번 똑같이 급락이 발생이 되고 그래 이때도 반등을 말씀드렸었던 이유거든요. 근데 반등이 나오고 나서 지금은 어때요? 이 이탈에 대한 가능성이 열리긴 한단 말이에요. 그죠? 자, 내일장에서 회복을 하면서 전환이 나오면은 1번에 대한 시나리오인데 그게 아니면 조금 더 하방에 대한 부분이 열릴 수 있습니다. 이 밴드의 파란 밴드까지. 아시겠죠? 근데 그 가격이 그럼 뭐라고요? 말씀드렸죠? 이때 지지를 만들었었던 이 가격대.
여기가 이제 밴드까지 오게 되면 극저점이 될 확률이 매우 크다는 거예요. 이 종목을 보면 딱 하나가 생각나더라고요. 삼성중공업 뭐 제가 많이 비교를 해드린 종목인데 뭐 지금이야 좀 차트가 무너지긴 했지만 이 과거에 엄청난 폭등을 만드는 이 시기에도 그 고점 라인에서 첫 급락이 발생했을 때 얘도 보시다시피 한파동으로 이 파란 밴드까지 밀렸습니다. 근데 항상 얘는 어때요? 여기서 이제 파란 밴드에 터치할 때마다 이 시세를 내는 그죠? 노란 밴드에서 마찬가지고 파란 밴드에 오면 어떻게 되냐? 중기적 저점이다. 아시겠어요? 삼성전자도 이와 같은 파동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기서에 대한 이 안착 이후의 반등이냐 아니면 뭐 한 번 더 충격파가 나와서 뭐 여기서의 반등이냐 뭐 그 차이인데 자 내일 이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결정이 날 겁니다. 그래서 이 1번에 대한 시나리오로 밴드의 회귀를 하는 그 그림이 나오면 그때 이제 제가 매수를 노려보자고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보내드릴 거고요. 꼭 2번에 대한 시나리오로 간다. 그럼 어디가 맥점입니까? 네. 15만 원 이 초반 가격입니다. 아시겠죠? 이 이야기는 이 앞전에 이 과열을 만든 이 상승 파동에 물려 계신 분들에게도 사실상 참고해야 될 내용이고 그리고 이 삼성전자를 좀 사고 싶었는데 이제 좀 조정이 나오니까 신규로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도 노려봐야 되는 그런 위치라는 겁니다. 문자를 받아보실 분들은 아래 번호 보시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남겨주시면은 제가 내일 오전장에 이제 흐름을 보면서 매수를 할지 말지 판단을 해보고 그리고 문자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린 이 전략들, 이 큰 그림은 이 영상으로 확인을 하시고 타점은 문자로 편하게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이제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길래 제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 지금 코스피의 시장 현재가 하락 추세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차례 음봉이 길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주추세,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86년도 시장 많이 이야기해 드렸죠. 이 3조 호황기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 2000년도 초반에 발생했었던 이 상승 국면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이 이 1번의 시장과 이 2번의 시장이 지금 이 짬뽕으로 나오는 시장이에요. 짬뽕. 그러니까 믹스의 시장. 그러니까 일단 대세 상승이 맞긴 해요. 대세 상승. 그래서 이 상승 주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5년 지금 연봉입니다. 대세 상승이 나오면 이 5년간 상승세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정말 안 나온다 하더라도 3년 발생해요. 3년. 이때 정도.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 1년 반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 1번의 상승 때와 2번의 상승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일 강한 상승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 파동에 대한 시작점을 뭐 여기로 2025년도로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보통 이러한 강세 파동은 제일 강했던 파동은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이 30%에 대한 눌림목을 받아요. 30%. 그 지금 4,994포인트, 즉 이 5,000포인트가 지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이때 지켜줬던 이 가격대들. 그러니까 이 5,000포인트를 유지를 하면서 뭐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살짝 깨고 뭐 신용이나 미수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뭐 살짝 깨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이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다. 수급으로 지켰던 가격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대를 매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분할 매수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자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어디서 매수를 해갈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A, B, C 파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C 파동은 저점을 깨는 이 공포를 주는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여기서 시간만 죽이고 이렇게 전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공포를 주는 파동이 나와도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 전환을 해버리면 왜 오늘도 60일선에 어쨌든 종가상 안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전환을 하면은 정말 편한 거고 공포에 대한 파동이 한 번 더 나오더라도 거기는 오히려 이제 극매수에 대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극매수. 매수의 극점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이 구간을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여기면 된다. 그러면 이 현재에 대한 이 조정세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정 국면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시장은 본래의 자리로 회귀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구간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지키는 하나의 수렴의 형태로 빠지고 있어요. 수렴. 왜죠? 전쟁이라는 악재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 눌림. 이게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에 대한 돌파.
시세 폭발, 그러니까 상승. 저는 그래서 이 패턴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번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때와 같은 공포가 만들어진다면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이 시장을 한 사이클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3차 상승, 그러니까 3고점이 발생이 되면 한 사이클이 끝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한 요국면 정도 왔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오른 자리에서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은 크지만 한 이 정도 국면에 와 있다. 이 다음 파동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다음 파동이 더 나아져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 이제 다시 뭐 반도체, 뭐 로봇, 뭐 2차 전지, 특히 최근에 강했던 이런 에너지나 바이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런 기존 주도 섹터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섹터들이 다시 이 순환매를 만들면서 시장을 이끌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이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 맥종코치와 함께 하신다면은 지금 이러한 이 큰 그림 안에서 이미 짜인 이 시나리오대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끝까지 함께 가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한 가지 하자면은 이제 오늘 뉴스가 하나 떴습니다. 뭐 트럼프 방중 결정이 이제 5월 14일 확정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미중 회담 이전에는 종전을 예고를 했다.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시장 변동성 극심하긴 했지만 뭐 5월 14일 시간이 좀 더 길어지긴 했지만 결국 이 종전이라는 시기에 가까워지면서 이 시장도 바닥을 다질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현재 같은 변동성이 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은 투매가 나왔던 지점 그런 데가 다 이 저점이 되기는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 뉴스를 왜 보여드리냐면은 종전에 대한 예고도 있지만 자, 트럼프가 방중 시에 이제 이슈가 되면 뭘까요? 대북주죠, 대북주.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말씀드려 볼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좀 정보를 말씀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현재 시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제가 이 핵심 종목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 항상 이 시장에서 이러한 이 위기는 분명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그 위기 뒤에는 항상 기회가 뒤따랐다는 거죠. 자,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자, 제가 이 코스닥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로 이 파란 밴드에 터치를 할 때마다 그때마다 이 주도 업종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드렸죠. 그래서 이 처음에 800포인트를 넘어가기 전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바이오주들의 상승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4개월 전에 이 ABL 바이오라는 종목을 이야기하면서 이 시총 10조가 바로 갑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ABL 바이오 전일 시가총액이 10조네요. 그러면서 이 지수 상승 시기에 맞춰서 이 ABL 바이오가 12만 원인 게 이 25만 원까지 급등을 한 겁니다. 그죠? 이 파란 밴드에 대한 지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자, 그리고 코스닥이 이 850포인트 이 두 번째 파란 저점이 찍혔을 때는 그때는 이제 이 로봇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봇주. 자, 보시면 이 3개월 전에 여러분들에게 클로봇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렸죠. 그때도 이 850포인트에 대한 거를 제가 계속 강조를 해드렸고 그때 이 클로봇이 이 노란 밴드 이 4만 원일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클로봇도 이 8만 원대까지 상승을 해줬죠. 딱 요때입니다. 요때. 자, 그 뒤에는 제가 이 1000포인트에 대한 돌파를 말씀드리면서 그때 이제 이 우리 기술과 이 한미 반도체 즉 이 반도체 부품주에 대한 이야기와 이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 한미 반도체는 우리 10만 원 라인에서부터 이 33만 원대까지 급등을 보여줬고 우리 기술 역시 이 5천 원 라인 때부터 수직 상승하면서 벌써 이 2만 5천 원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엄청난 폭등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공통점이 뭡니까? 지수의 하락 그 막바지에서는 다음 이 주도주가 생기거나 이 새로운 테마가 형성이 되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이번 조정기가 마무리가 되면 나오는 거는 이 새로운 테마와 주도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저는 이 다음 테마는 여러 테마들이 물론 발생하긴 할 건데 제가 주목하는 거는 이 대북주입니다. 대북주. 이 대북주는 매번 테마가 형성이 될 때마다 성격이 좀 달랐습니다. 먼저 이 과거에는 이 금강산 관광이 열리면서 이 관광주들로 해서 수급이 엄청나게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 철도에 대한 유라시아죠. 유라시아 철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철도주들이 엄청나게 급등을 했어요.
그리고 이 개성공단이 만들어지니까 이제 거기에 상주에 있는 이 개성공단 관련주들이 아주 난리가 났죠. 매번 발생했던 테마이긴 한데 그때그때마다 성격이 달랐다. 자, 그리고 트럼프와 이 김정은이 18년도에 싱가포르에서 만났죠. 그때는 이 비료주들 그리고 이 모든 섹터들이 전체적으로 상승을 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다시 한번 이 대북주에 대한 움직임을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미 시작을 한 종목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 트럼프가 김정은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올라왔던 게 이 코데지 컴바인이죠. 이미 시작을 했고 이 밴드에 대한 지지를 받으면서 이번 투매에서도 밴드에 대한 지지를 받으면서 대장에 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제가 이미 올라온 거를 말을 한 사람이 아니죠. 저는 이 이란과에 대한 전쟁이 마무리가 되면서 이 트럼프에 대한 다음 행보는 이 로켓맨을 향해 갈 확률이 지금 매우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것보다 정치적으로 이 트럼프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할 만한 게 없어요. 여러 가지에 대한 이 시나리오들, 퍼즐들이 맞춰지고 있는데 그래서 설명을 좀 해드리면 저는 이 대전환의 서막이 지금 현재 열리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흐름을 보자고요.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이 김정은에 대한 전략적 분리를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 한국은 적이지만 이 미국은 뭐라고요? 이 대화에 대한 상대라고 표현을 했죠.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규정을 하면서 긴장을 좀 높이는 듯 보였으나 이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역설적으로 이 미국과에 대한 이 협상력을 높이려는 이 김정은의 전략이죠, 전략. 즉, 이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과 직접 판을 짜겠다는 이 통미봉남의 현대적 변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이 미국과는 급격한 이 대화 국면으로 전환이 될 수 있는 이 비즈니스적 밀당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트럼프를 보자고요. 트럼프 역시 이 김정은과의 만남을 자기 자신의 이 최대 외교 업적으로 꼽죠. 최근에 이 한국에 방문을 했을 때도 김정은과 재회를 하지 못한 거에 대한 상당히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트럼프는 원래 이 복잡한 다자 외교보다는 이 탑다운 방식의 좀 파격적인 합의를 선호하는 인물이죠. 그래서 지금 이 한반도만큼 가장 이 역동적인 이 비즈니스가 없다라는 거예요, 트럼프에게는. 그리고 미국의 이 중간 선거가 열리죠. 그런데 이 트럼프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이 이란과의 전쟁 때문에 이 이미지를 쇄신하려고 하면 이 트럼프의 최대 업적이자 트럼프만이 할 수 있는 것을 결국은 실행할 거다라는 거죠. 뭐죠? 이 로켓맨과의 대화. 이것만 한 게 없다는 겁니다. 우리 정부 역시 이 대북 관계의 갈등 해소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야기를 해온 겁니다. 현재 이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게 뭡니까? 이 기업 밸류업이죠. 그리고 이 MSCI 선진국 지수의 편입이라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이 대북과에 대한 이 리스크에 대한 관리는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자, 사실상 이 국내 증시가 이 저평가, 즉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바로 이 북한과의 지정학적 리스크죠. 이게 해결이 돼야지만 이 증시 전체가 리밸류에이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야 막론하고 이 대북과의 관계를 이 해결해야 되는 숙제와 같은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과거 이 짐 로저스라는 세계적인 투자 건물이죠. 짐 로저스가 강조를 했던 게 뭡니까? 자기의 이 전 재산을 걸 가치가 있는 이 마지막 기회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때 이 짐 로저스가 강조를 했던 거는 우리나라와의 이 통일론이 아닙니다. 이 개방에 대한 파급력에 집중을 한 거죠. 자, 생각을 해보세요. 가장 이 폐쇄적인 국가가 북한인데 이 북한이 열릴 때 발생하는 이 에너지에 대한 그 총량, 그거를 이 짐 로저스가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자, 현재 대북주는 이 단순한 이 정치적 테마를 넘어서 지금 이 글로벌 리더들에 대한 이 의지, 그리고 이 물류혁명에 대한 혁명, 특히 이 자본에 대한 논리가 맞물리는 상당히 변곡점에 와 있다. 주식이란 건 그렇습니다. 언제 가장 파급력이 있습니까? 없던 게 발생하면 그 파급력이 상당히 강력하죠. 가장 어두울 때 해 뜨기 직전이라는 말처럼 현재 이 냉기류들 있죠. 이걸 역설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 개방에 대한 그 파도가 밀려오기 전에 이 썰물일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미 제가 보고 있는 종목에서는 이미 현재 상황에 맞게 이 수급들이 붙고 있더라. 그런데 제 영상을 꾸준히 봐오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 주말에 이 히든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 상당히 많이 있죠.
자, 엑시콘 밴드에 왔을 때 말씀드렸던 게 벌써 이 34,000원까지 상승을 해줬고요. 그리고 이 증권주에 대한 상승을 이야기하면서 삼성증권 역시 7만 원대에서부터 이 12만 원까지 씩 상승을 해줬죠. 거기에 이 전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일진전기 역시 최근에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홍보석유까지도 엄청난 지금 폭등세를 보여줬습니다. 현재 보면 그 모든 그 시나리오들이 맞아떨어지면서 시세를 보여줬다는 거죠. 자, 그런데 최근에 이제 제가 이 페노샹과 이 대한해운, 해운주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드렸어요. 대한해운은 단기간에 이 50%가 상승을 해줬고, 페노션 역시 30%가 넘게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많은 분들에게 제가 이 오픈을 해버리다 보니까 지금 현재와 같이 이렇게 수급이 꼬이더라는 거죠. 아니, 제가 이 좋은 마음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건데 벌써 이 악성 매물들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종목은 제가 이 오픈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대북주라는 힌트는 제가 드리겠지만 조용히 먹겠다는 거죠. 자, 단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이 부분을 오픈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저도 이 시나리오를 정말 이 오랜 시간 추적 관찰해온 만큼 정말 이 잘 따라오실 수 있는 분들에게만 드리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준비해놓은 대북주 관련된 이 자료, 그리고 시나리오, 그리고 이 종목을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보는 이 핵심 종목, 우리가 어느 구간에서 이 매집을 해가야 되는지, 그리고 어느 구간까지 우리가 끌고 가야 되는지, 이 시나리오까지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현재 시장 너무 힘들다고 지쳐 계시 마시고, 매번 시장은 이 위기 뒤에 기회를 줬듯이 분명 이번 시장 역시도 이 위기회라는 말을 좀 머릿속에 새기면서 제가 준비한 종목 받아보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않으셨다면 오늘만큼은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더 좋은 정보 들고 내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